스타트업의 이슈를 교육해 드립니다.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슈스 막내 상디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네요? 바빠가지고 피곤해요. 네, 학창 시절에 스포자가 제일 안타까웠던 링고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군씨입니다. 네. 수학은 수학의 정석, 이슈스는 스타트업의 정석. 스타트업 1타 강사 이타코입니다. 그러려고 마지막으로 갔네. 와. 좋아. 시작하면 돼. 저는 오늘 뿌듯하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타코님이 이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는 걸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는 이걸 기다렸어요. 오늘 한 주 쉬었는데 더 얄미운 거 아시죠? 전 너무 마음이 좋네요. 표정은 정말 뿌듯해 네. 보여요. 닭걸리 한마디 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좋은 자극, 긍정적인 자극 받아서 저도 뭐 성장을 계속하는 거고요. 이제 다시는 1위 자리를 놓치는 일은 없다. 왕좌의 왕자를 게임에서 내가 왕자를 놓치진 않겠다. 알겠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프닝 멘트에도 이 안 보이는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슈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또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타코님 어떠세요? 요즘에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요즘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네. 응원, 구독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는 또 댓글이 수가 그리고 그 퀄리티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특징적으로 Z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Z세대를 외쳐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보다 많이 듣더라고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고 그분들이 인지하셨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다가 Z를 붙이는 게 이제 나 Z세대야. 맞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Z세대는 않았나 아니지만 싶습니다. 90년대 이렇게. 근데 최근 뉴스에서 실제 Z세대들은 Z세대란 말을 모른대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모르죠. 네. 모르죠. 그렇군요. 제가 가기는 시켰군요. 아니, 근데 요새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게 뭐가요? 그게 뭔가 Z나 밀레니엄이나 이렇게 명명. 여러 특징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핑 맞아요. 져가지고 하는 게 폐죠, 맞을까? 폐. 근데 어쨌든 뭐 근데 우리 명함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방송에서도 사실 마케팅이나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어쨌건 타겟팅을 좀 맞아요. 손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우리 상대님은 소소하게 자기의 성과를 이렇게 이것은 나의 어떤 생색내기. 그래 아니 근데 저 상대님 KPI 달성. KPI 달성했다 나는. 되게 대단한 게 그분에도 Z 세대 이렇게 샤웃아웃 하니까 Z 세대들이 이렇게 뭐 다는 뭐요? 집니다, 어. 집니다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공개 방송할 때 저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입고. 아니 오늘 Z 이렇게 돼 있는 티 하나 입고 가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그렇게 Z 입고 무슨 조로도 아니고 만나는 저희가 꼭 날까지 공개 방송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상대님한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열심히 해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가방님 3주에 걸쳐 출퇴근길에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진행, 멤버들의 케미가 좋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점점 멤버분들의 배경 지식, 정보력, 끼 등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조심스럽게 대박 예감해 보고요. 전 벤처 붐 시절에 벤처 회사로 입사, 웹 에이전시 대기업으로 이직한 케이스입니다. 의외로 대기업에서는 경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달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꼭 대기업이 먼저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좋은 경력을 쌓는다면 어디로든 이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습관적으로 사업 구상을 하다가 이분 저희랑 좀 비슷하죠. 저희 맨날 만나면 이런 거 하잖아요. 최근 습관적인 사업 구상하다가 팟빵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성 페이지에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뿐 아니라 사업을 상상하는 입장에서 많은 인사이트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케미 잘 유지하시면서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끼 상당하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상대님? 타코님한테 이걸 돌리고 싶습니다. 넙죽 받아 먹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코님?
끼는 저희의 케미를 아마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저희끼리 대화할 때 그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끼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팬레터 같이 네. 이렇게 길게 써주셔서 저희가 너무 재밌게 읽었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벤처 회사라는 표현, 그다음에 뭐 웹 에이전시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분도 연령대가 저도 저희랑 있으시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선배님이실 수도 높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엄청 잘 이렇게 커리어 맞아요. 패스를 쌓으신 것 같고 이게 약간 가능했던 거는 주로 이제 IT가 새롭게 혁신이 되면 거의 스타트업에서 먼저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벤처에서 그 관련 경력을 쌓아가면 뒤늦게 이제 대기업들이 비슷한 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 프론트 쪽, 그러니까 백단이나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프론트 쪽이 뭐 프론트 웹 디자인이나 프론트 퍼블리나 기획 쪽은 대기업에서 신입을 잘 안 뽑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거의 경력 취업만 하고 있는 상황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쌓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충분히 좋은 경력 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주셨던 보통 것 웹 같아요. 에이전시 들어간 사람이 2, 3년 정말 빡시게 하고 이직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웹 에이전시가 경력이 안 쌓여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2, 3년 하고 정말 빡세거든요. 웹 에이전시 쪽이. 어. 그래서 2, 3년 정말 빨리 불태우고 나가서 이직을 많이 하죠. 경력식으로. 마케팅 에이전시도 유사한 케이스가 맞아, 많아요. 맞아요. 네, 마케팅 에이전시도 진짜 3, 4년 영혼을 갈아 넣고 모두 뼈를 갈아 넣어서 경력을 쌓고 그거 경력 가지고 뭐 대기업 마케팅 팀으로 가는 인하우스 그렇죠. 가는 제일 경우도 많죠. 있고 또 있고 또 창업하는 경우도 창업하는 많죠. 경우도 그렇죠. 많으시고.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아무래도 대기업 경영을 쌓고 스타트업에 오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아무래도 이제 산 증인께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기 커리어 패스를 쌓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저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스타트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인가요? 스타트업의 겉모습만 보고 들어왔다가 여기 시스템이 없어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타깝죠. 맞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2, 3년 있고 시스템이 어떤 거고 뭐가 맞고 틀리고를 알고 스타트업에 들어오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기업의 생리를 좀 알자. 네.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쌓은 친구들은 스타트업의 장점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잘 모르고 안 좋은 면만 좀 크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어디든 일장일단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장점은 되게 당연한 걸로 인식하고 이제 약점만을 계속 너무 여기는 개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군신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또 시스템이 없음으로써 또 있는 장점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롱스톤 보이라고 그 닉네임을 사용하셨고요. 안녕하세요. G세대 끝자락에 있는 취준생입니다. 네. 항상 방송만 듣다가 취업 관련 에피소드에 많이 공감되고 도움이 되어서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확실히 스타트업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의 중요함을 느끼고 갑니다. 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번창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그 스타트업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디서 느끼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뭐 교육을 안 시켜준다 혹은 자기 개발해야 된다. 대기업은 그래도 한 2, 3년 기다려주는데 스타트업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무를 뛰어야 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라서 이제 실질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잘 이해를 하신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을 주니어 레벨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역량 못 해냐는 건 사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에피소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습 능력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 이게 되게 관건이라서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상대님,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전 닉네임 더일님께서 네, 작성해 주셨고요. 1회피 1 댓글을 실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스타트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많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어서 좋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서 좋기도 합니다. 공개 방송이나 정모하시면 저도 꼭 참석할게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지금 많이 계신데, 자 스타트업 근무하시는데 많이 공감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네, 기분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군신님 대박 부자 되세요님을 읽어주세요. 공유 오피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댓글과 구독자가 최근 늘었다고 하시던데 축하드립니다.
저는 카이트 스퀘어라는 공유 오피스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니저가 이 방송을 추천해 주셔서 듣게 되었습니다. 와우.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이트 스퀘어라는 공유 오피스가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렇죠? 또 검색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매니저분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아니 만나가지고 직장 동료끼리 아 내가 요즘에 이런 팟캐스트 듣는데 이거 얼마나 좋더라. 좋습니까? 어머, 생산적인 대화는 그럼요. 정말 너무나 생산적인 대화죠. 드라마 봤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팟캐스트 이런 게 있는데 정보를 우리 같이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정보 공유도 하고. 맞습니다. 그쵸. 어떠세요, 군신님? 실은 녹음실 정할 때 이 카이트 스퀘어도 리스트업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하는 공간이 여기 을지로가 네, 위치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있던 공간이 중심지가 아니어서 재해가 됐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 저희도 한번 방문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되면 또 네네. 거기서 좋은 녹음 한번? 기회에, 네. 맞습니다. 또 비즈니스 차원에 담기셨나? 우리 저 협업이란 요청인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해봐요. 소중한 댓글 아니 근데 다시는데. 저희 비즈니스를 이렇게 맞아요, 좋아요. 퍼모셔도 됩니다. 좋죠, 네. 좋죠. 어디서든. 그럼요. 근데 그 위에서도 막 잘 대박 예감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그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거? 이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영리 목적. 영리 목적 어. 영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목표이기도 한데 지금 목적은 아닌데 목표인 거고요. 저희는 지금은 그냥 저희가 중에 아는 하나죠. 거를 털면서 약간 재능 기부? 재능 기부라고 저희. 이게 재능. 기부를 재능기. 네. 재능이 꼭 이렇게 특별한 탤런트가 아니라 아. 자기가 아는 걸 조금 얘기하는 것도 재밌게 터는 것도 지식 재능이지 배속.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잡식 배속. 작식해서 지식 묻고 더블로 저희 그런 잡식까지. 프라이드를 갖고 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비저닝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희의 어떤 대표론 창시자로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희가 이런 정신머리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 우리 상디님께서 비저닝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한번 번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인 순살님. 저는 취준생이라 그런지 이번 에피소드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네요. 지난번엔 에듀테크 스타트업, 이번에는 스타트업 채용 다뤄주셨는데 혹시 직업교육 스타트업인 패스트 캠퍼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1회피 1댓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기획력 기억해 보소. 그러니까요. 에듀테크와 이제 채용을 이렇게 합쳐서 맞아요. 직업교육 직업교육. 스타터. 네. 진짜 기획을 되게 잘하시네요, 취준생.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직업교육 포함한 이제 영어 교육을 제외한 어떤 교육 스타트업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패스트 캠퍼스 얘기도 나오니까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예고. 아니 우리 방송쟁이들 다 됐어 그냥. 꾸님 저희 저번에 어떤 얘기 했었죠? 네, 지난번에 에듀테크 해서 이제 영어 쪽을 다뤘었고요. 네. 뭐 한혜진이 모델로 하고 있는 튜터링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클래스 쪽에 퀄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얘기했죠? 뭐 ST ST 유니타스, 유니타스. 영단기, 네. 공단기. 영단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에듀테크를 원래 계획은 모두 다 좀 아우르려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교육열이 워낙 센지라 그것들만 다루어도 이제 1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2탄으로 에듀테크, 패스트 캠퍼스, 직무교육이나 수학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번 방송에 AS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에듀테크를 시작한 계기는 네. 이제 구리구리 동동님께서 이쪽 한번 파주십사 해서 했는데 네. 사실 그 구리구리 동동님이 언급하신 회사가 콕 집어서 이제 퀄슨과 링글이었고 왜 투자를 잘 받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을 못해서 다시 좀 조사를 했는데 일단 둘 다 최근 딱 둘 다 19년 9월에 투자 받았다는 뉴스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퀄슨부터 말씀을 드리면 19년 9월에 캡스톤에게 75억 원 투자를 받았고 많이 75억 원이라는 규모를 이제 미뤄봤을 때 이제 시리즈 B에 해당하는 건데 캡스톤 파트너스는 거의 초기 시드 투자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후속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일단 근데 또 다른 데가 안 붙었어요. 사실 세 번째 때 캡스톤 단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엄청 지금 성장세가 좋지는 않다. 사실 성장세가 맞아요. 좋았으면 여러 군데서 붙었을 거다. 캡스톤이 리딩은 하더라도 다른 데서 다 붙어서 우리도 껴줘 했을 텐데 캡스톤 단독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성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하지만 어쨌든 그 기존 투자사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 최악은 아니다. 여러 최악은- 가지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최악은 아니고 아니면 다른 데서 투자를 받지 말라는 조건이 들어갈 수는 그렇지는 아니요. 않아요. 캡스톤에서는 그렇게 다 하지. 왜냐면은 캡스톤이 그 클럽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다른 그 한 라운드에 다른 그 VC들과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캡스톤 단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포인트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성장세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그러니까 높지 않아서 그쵸. 다른 VC가 느끼기에는 매력적이지 않고 대신에 캡스톤 같은 경우는 시드부터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지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약간 추가 후속 자금 투자를 느낌이네요. 그쵸, 후속 그쵸. 투자를 계속 해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캡스톤 벤처스에서는 이제 링글 팀 대표를 되게 좋게 보고 그치. 아이 팀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콜슨.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 투자 그 기사에는 투자 이 받은 돈으로 뭘 할지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이렇게 딱 그 분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타코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뭐 단순 후속 투자 이제 돈 좀 메말라 가니까 좀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그렇죠. 건데. 그냥 총알 조금 더 네. 이게 쓱 넣어주는 건데 아,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그래도 어쨌건 금액대가 조금 커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렇게 성장 산소, 가능성 네, 어느 정도 보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에듀테크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의외로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금 흐름이 좋은 네. 편이긴 하죠. 다른 어떤 다른 카테고리에 사업들도 있는 보다. 스타트업들보다는. 그래서 어쨌건 그 퀄슨 측에서도 AI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구축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발표하고 또 언론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그건 좀 두고 산소호흡기라고 해서 봐야겠어요. 제가 좀 살짝 죄송스럽다는 아니에요. 생각이 들긴 대부분 하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응원합니다. 클슨 쪽에 아, 네네.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응원합니다. 링글로 넘어갈까요? 네. 링글은 19년 9월에 이제 19억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맞아요. 첫 시드 투자고 어. 네, 그동안은 그냥 엔젤 투자로 짧게 버티다가 이번에 시드 투자로 19억을 받았는데 요게 저는 좀 재밌는 게 약간 튜터링이 결국 그 튜터로 1대1 영어 맞아요. 회화를 해주는 건데 뭐 특징 중에 하나는 명문대 네. 뭐 옥스퍼드나 뭐 이런 하버드 아이비리그 그쪽에 있는 튜터들과 1대1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PC 기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튜터링은 이미 모바일로 넘어와서 모바일 기반으로 비슷한 이제 BM을 만들었는데 링글은 이게 PC 기반인 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서 그런지 애초에 글로벌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목표라는 거는 이제 영어를 한국 사람들만 배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 튜터들은 쫙 이제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로 깔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청자들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든 뭐 어디든 이런 식으로 좀 애초에 글로벌로 나가려고 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본투 글로벌 센터에 뭐 멤버사이기도 하다고 해서 뭐 그런 걸로 투자를 받았는데 한 19억이라서 근데 여기 링글은 지금 현금이 돌고 있어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물론 확장할 때는 이게 분명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투자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단계에서는 아직 라운드 돌 정도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그 튜터링이랑 비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그러니까 BM이? 근데 좀 다른 게 제 기억에 맞다면 튜터링은 실시간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 그 순간에 들어가서 그 튜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링글 같은 경우는 24시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터의 어떤 퀄리티가 사실 튜터링이 갖고 있는 그 튜터의 어떤 그 풀보다는 조금 더 뭐 아이비 리그라고 하니까 좀 높다 보니까 24시간 전에 수업을 예약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프리 스토킹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플러스로 뭐 영어 인터뷰라던가 아니면은 이력서 참석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까지 다 가능해서 조금은 더 회사원들 조금은 더 하이 이렇게 스탠다드. 성인들 쪽으로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가격이 생각보다 적지 않고 이렇게 횟수 단위로 가고 있거든. 일단 일반적인 정규 패키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6회 25만 원, 뭐 20회에 72만 원. 그러니까 뭐 그럼 회당 가격이 PT 받는 거예요. 4만 원, 3만 원, 3만 원 중반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조금 더 고품질의
어떤 그런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튜터링을 좀 잠깐 해봤을 때 느꼈던 게 이건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걸로 그렇게 영어 공부가 잘 될까? 맞아요. 그런 익숙해진 부분, 느낌. 왜냐하면 또 그 튜터분도 들어가면 프로필이 나와 있고 실제 하시던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댓글이나 후기가 괜찮은 분도 있었지만 이런 걸로 좀 공부가 과연 될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 생에 갇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방금 얘기를 링글 같은 걸 들어보면은 조금 그래도 전문적이고 또 준비된 그런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좀 나름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원어민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오래 유학하신 분들도 튜터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요새 이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넘어오면서 이거 사용에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공부하고 이럴 때는 진득하니 PC에 앉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화면도 맞아요. 큰 것도 있고 조금 익숙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친구들도 저 다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벼운 공부나 그러니까 뭐 슈퍼 컨텐츠의 가벼운 공부 같은 경우는 모바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PC에 앉아가지고 조금 긴 강의나 아니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력이 필요한 스터디 부분은 저 PC에 앉아서 하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PC 타입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 지인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 링글. 그러니까 한국인, 그러니까 논문 가끔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록 만들 때 이게 영어 맞춤법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정말 뉘앙스 같은 거. 원어민한테 첨삭을 받아야 된대요. 초문 같은 거를. 아. 근데 원어민 정식 출판 업체한테 맡기면 너무 비싸고 크고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 뭐 외국인 교수님 와이프 이런 식으로 알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게 무슨 영어과 같은 경우는 뭐가 끈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는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서 소개 보상금 같은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소개 보상. 저희가 이슈스가 오늘도 무료 PPL을 또 이렇게 링크를 해주게 됐네요. 원티드 말고 니디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소개 보상금 같은 거 해.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소개해주면 우리 한 5만 원 줘도 그 정도 녹음비만 빠져도 뭐. 프로모션 코드 이슈스입니다. S가 3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 구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슈스입니다. 뭐만 나오면 맨날 사업한대요. 이걸로 또 어떻게 사업해볼까? 병이야 병.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 맞아요. 이건 약간. 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창업병. 그냥.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리구리 동동님께서 펄스이나 링글이 투자를 참 잘 봤는데 어떤 가치를 보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팩트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교육 분야가 사실 투자 받기 좀 되게 까다로운 분야들 중 하나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물론 과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되게 그 과목이나 컨텐츠에 따라서 이게 확장성을 되게 많은 그 퀘셔닝을 받거든요. 되게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뭐 농담으로 백년대지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되게 인프라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으셔서 그러니까 되게 공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VC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손잡고 여기 강남역 데리고 가야겠네. 지금 학원들 뭐냐?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영어 교육 쪽이 아니면 이제 당장은 뭐 확장성에 대한 게 항상 이슈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하고 사실 또 나아가서는 사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되게 한참 그 분명히 소유가 강하게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높이 평가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진짜 간단히 얘기해서 영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두 업체가 투자 받은 건. 그렇죠. 무궁무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영어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수학인데 수학을 스타트업으로 연결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있나요, 여러분? 일단 수학은 요즘 제일 재밌게 제가 봤던 것은 콴다. 콴다. 메스프레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콴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콴다 뭔가 이름이 세네요. Q&A를 그냥 읽은 거예요. 네, 콴다라고 합니다. Q&A. 저는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저도 팬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교에 인수가 되었는데 놀이가 되게 오랫동안 있었죠. 엑시트한 건가요? 엑시트를 하신 거죠? 엑시트 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놀이는 황금의 펜타곤. 황금의 펜타곤이 진짜 엄청난 프로그램이네요. 성골 방송. 자, 그러면은 콴다와 놀이 어떤 서비스인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콴다는 제가
이제 메스프레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수학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모르는 문제를 핸드폰 모바일로 촬영을 하면은 뭐 5분 안에 그 재학생들, 대학교 재학생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뭐 풀이하는 방법, 뭐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그게 많이 확대가 돼서 과목이 이제 전 과목으로 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습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화학, 과학 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문제 검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 패턴이 어차피 수학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은 유사했던 그 누가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지식인처럼 예전에 누가 질문했던 거를 그냥 바로 매칭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같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은행 같이 해서 자기가 취약한 분야를, 그러니까 수학의 여러 분야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급마다 급식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급식 정보. 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날 들어가면은 우리 학교 검색하면은 그날 우리 학교 급식 메뉴를 볼 수 와,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요새 하지? 학교에서 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픈해서? 네, 이게 아마 학부모한테 오픈 API로 뚫려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까? 나 국가에서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일률적이어서 똑같을 수 있는데 사립학교들은 좀 그렇지.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죠. 업로드가 아니요. 다 해야 똑같아요? 네, 되고 그게 법으로 그러니까 그 메뉴가 올라와야 돼요. 무조건. 메뉴가 공시돼야 돼요. 공시. 우리는 맨날 아침마다 그 급식실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랬어요. 확인하고 했는데.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김급식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어플이 그쵸. 있었어요. 근데 김급식? 네, 김급식이라는 어플이 김급식? 있었어요. 네, 우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유사한 급식 정보를 올려주는 사이트 어플이었고, 이제 그게 뭐 커뮤니티 좀 확장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콴다에서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알림 서비스만은 에듀테크 기업들도 좀 있긴 있죠. 그 나중에 언급을 하죠. 알림 서비스를 네. 하는 뉴테크 기업들. 그렇습니다. 일단 콴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메스프레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학에 딱 특화된 회사 이름에서 출발해서 Q&A, 즉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준다라는 어떤 BM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서비스명까지 해서 지금 시리즈 B까지 좀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시리즈 B는 지금 170억 넘게 받았어요. 올해 7월에. 그만큼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콴다 업계에서는 어떻게 뭐 에듀테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콴다를 그냥 일단 써본 사람 입장에서 재밌었던 게 오.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 KMS? KMS 뭐 그렇지만 그 공부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 1시간 동안 찍은 거 올려놓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이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면 약간 좀 심심하니까 그걸 유튜브 켜놓고 공부를 한대요. 그거 보고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콴다 같은 경우도 탐색 그 카테고리에 개념 노트라고 이게 좀 괜찮게 정리해 놓은 그런 노트 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부한 거를 공유하는 약간 SNS식 그런 접근법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노트 필기했어. 예쁘지? 너희도 이렇게 우와. 노트 정리해. 이런 거를 공유하는 거를 보고 와, 공부도 이런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그걸 보고 좀 재밌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여기에서도 유료 서비스니까 그 이용하려면은 코인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 문제집이란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나의 위에 뭐 학습하기가 있어요. 그럼 막 문제가 나와가지고 맞으면은 코인을 주고 뭐 틀리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그러니까 한번 이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하면서 실력을 파악하게 하면서 그걸로써 이제 보상을 해주는 보상해주네. 그런 분도 있어서 근데 저는 이거 하다가 좌절을 좀 느껴서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이게 어려워요?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로 세팅을 했거든요. 오버. 문제를 못 읽겠던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되게 아마 심플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문제 찍고 올리면 명문대생들이 풀어준다. 또는 이분들 서울대 출신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한 문제 풀면 얼마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소소하게 맞아요. 시작했다고 스토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 요새 제일 좋아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미지 인식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찍어서 올렸을 때 요거를 그 문제, 그러니까 텍스트 문제로 변환하고,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DB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서 아. 매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수학 문제라는 게 결국은 문제은행 형식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쵸, 어느 그쵸. 범위 내에서 그냥 그쵸. 비슷한 문제의 개념을 숫자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여기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형도 높아지고 빨라지고,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고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뭐 국내에서도 유명하지만 되게 수학이라는 게 만국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다른 나라 앱스토어 쪽으로 많이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PR 기사가 주로 그런 걸로 나와요. 뭐 어디 교육 부문 1위 달성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일본으로 서비스를 또 확장했고 4개월 만에 안드로이드 iOS 그 일본에서 교육 앱 차트 1위를 기록했대요. 그 이후에 인도, 미국, 베트남 등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다고 콴다 측의 홍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홍보팀 근데- 열심히 일하셨네. 네. 근데 잘하세요. 콴다를 좀 보고 느꼈던 게 네. 약간 PI가 약간 그 당근 마켓이랑 알바몬. 오렌지 컬러. 근데 먼저예요. 아, 여기가 판다가 먼저예요? 먼저예요. 2016년 네. 설립인가 그런. 알바몬 느낌이 나서 그 친근했다고요. 좋았다. 색깔 바뀌면 좀 어색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저 이 포인트 제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게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뭐 이렇게 결제를 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나의 문제를 풀어준 감사한 튜터님들한테 뭐 이렇게 쏜다거나 그쵸, 와. 이거를 뭐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가볍게 구매도 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한 뭐 문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실 거라든가 마이쮸 이런 것도 파는. 네, 와이쭈 같은 것도 판매하고 뭐 이런 너무 식으로 하는데 잘하네. 그런데 되게 아까 디테일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내가 매일매일 풀면은 코인을 하나씩 줘요. 더 맞아요. 좋네. 그래서 오. 리텐션 내가 이 어플을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출석할 때 매일매일 들어와서 한 번씩 출석할 때마다 뭐 와. 거기서 쌓여서 문제를 한번 물어볼 수 있어서 되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보통은 그런 뭐야 리워드 앱 같은 데서 많이 하는 맞아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광고 보게 해서 그다음 코인 주고 매일 그 코인이 출석하게 해서 코인이 쌓이면은 이제 그걸로 쓸 수 있게. 기프팅 공과 같은 거 사는 거고.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할 좋네요. 것 같은 엄마 아빠가 어플리케이션이네요. 그렇죠? 들어가서 하루에 한 문제라도 풀어라. 그럼 마이쮸도 나오고 얼마나 좋냐. 손가락 쓰는데 돈이 벌린다. 그래. 이런 걸로. 한 문제라도 풀어라. 근데 이게 변질되면 네. 이제 그냥 문제 원래 옛날에는 답지를 빼고 이제 애들한테 주잖아요. 아, 답지를 빼고 주는데 여기서 그냥 다 찾으면 되니까. 그쵸. 진짜 사고 능력의 공부할 때, 저하가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조금만 안 풀리면 아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다 바로 만지고 포기가 보고. 쉬워지겠네요. 포기가 쉬워져.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콴다가 그 독서실들 있잖아요. 요즘 브랜드 독서실들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거기랑 그렇죠. 제휴를 해서 그 독서실의 IP를 접속을 하면은 문제를 무제한으로 풀이를 해주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우리 옛날에 PC방에서 그 게임의 게임, 어떤 그 아, 라이센스를 네네. 구매하면 PC방 혜택.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맞습니다. 독서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를 계속 재방문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콴다는 콴사대로 수익을 또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에 독서실이 그 독서실을 가면 무제한으로 인강을 들을 수 있는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든 영어든 어떤 뭐 어느 메가스터디든 뭐든 다 풀어놓고 그 아이디 하나로 하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콴다 입장에서도 좋고 독서실 입장에서도 모객하기가 좋은 어떤 이런 서비스 모델을 최근에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독서실이 기업화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다 그냥 뭐 동네에서 뭐 맞아요. 건물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냥 건물 뭐 빌딩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하나 비니까 맞아. 내 아들도 하고 뭐 옆집 아들도 하고 공부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맞아. 하는 경우가 그냥 있었어요. 신촌 독서실 네. 막 이런 거. 저희 집 근처에도 있는데 어. 거기 그 빌딩 주인이 하셨거든요. 근데 뭐 임대가 안 들어온다 하셔가지고 공실 나서 네, 공실 나서 뭐 책상만 놔두고 뭐 칸만 막아놓으면 그래, 되니까. 뭐 특별히 네. 인건비도 안 그렇죠, 들고. 그렇죠. 뭐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가끔 이게 총무하면 떠들면은 이게 떠들지 마 이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총무는 그 인건비도 안 들어요. 왜냐면 너 무료로 공부하게 해줄 테니까 그쵸, 여기서 그쵸. 일만 해. 아니 밥값 주고 이렇게 차비 주면 되니까. 아니 뭐 지역에서 왔으면 여기서 잠자 뭐 이런 거. 그쵸, 좋네요. 원래. 고시원. 맞아요. 거기 거의- 보니까 저도 기억에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사람 같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돌아가면은 네.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뭐 크로스 마케팅 형태로 제휴 마케팅 같은 게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독서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요새는
예, 굉장히 많죠. 종류도 네. 많고. 저 몇 군데 그러니까 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면허 분위기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저 최근에 토즈 아, 거기도 스터디. 토즈도 이제 스터디 센터. 센터로 바뀌면서 독서실 같은 형태 종류가 바뀌었는데 있죠. 근데 전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독립된 방이고 뭐 커튼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 그걸 선호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주인분한테 그래서 애들이 워낙 애들이 죄송합니다 학생분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오픈형을 또 선호를 더 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여기보다는 오픈형이 네. 많아요. 큰 테이블. 네. 어. 저희 막 답답하다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패턴도 바뀌고 있는데 놀이는 또 어떤 서비스인지 근데 연결지어서는 아마 매스플래시 더 네, 얘기하기가 매스플랫을 쉬운 그럼 게 한번 좋습니다. 징검다리로 음. 네, 매스플랫 프리블리는 샤우트아웃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뭘까요? 그래서 매스플랫은 이제 뭐 수학 교수를 위한 교육 솔루션이라고 많이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냥 어플 문제은행, 수학 문제은행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그 어떤 과목의 특성상 이게 어차피 유형을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과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단원마다 어차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영어 교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취약한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그걸 데이터화 시각화해 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매스플랫이에요. 그래서 사실 학생도 학생이지만 그 수학 교사 입장에서는 매스플랫을 통해서 어차피 문제 유형 비슷비슷하니까 문제 은행의 DB를 갖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원의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이쁜 문제지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학생들에 전달을 해주고 학생들의 정답률을 보고 이 친구의 장점, 약점인 분야를 보고 뭐 점수도 보고 이게 엄마 아버지한테도 다 부모님한테 공유가 되게끔 그건 안 좋네요. 해서. 학생 입장에서 자, 이건 정말 그러면은 선생님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학생도 괜찮기는 하죠. 왜냐면 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뭐 도형이 뭐 약하다던가 아니면 집합이 약하다 이러면 이제 집합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문제 수가 거의 40만 개 이상 갖고 있다고 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매스플랫은 시드 투자까지 2017년에 받았고 투자금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는 저가 권기성 대표님이 그 아마 서울대 출신이신가 맞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수학 학원을 창업하셨었어요. 그래서 수학 학원을 창업을 하셔서 대학 졸업 직후에 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운영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거를 어떤 에듀테크로 풀어내신 케이스이죠. 근데 이게 사실 그 대치동에서 선생님들의 뭐 퀄리티랄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 선생님이 만든 그 문제지로 사실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자기가 그쵸, 각자 그쵸. 알아서 문제를 엑기스만 뽑아서 음. 그걸 이제 문제지로 만들고 자기 학생들한테만 주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 노하우인데 요렇게 가면 사실 그 핵심 노하우가 다 나오죠. 다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의미가 없다고도 없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대치동에서 공부를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문제를 큐레이션 해야 되는 건 결국은 교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스플랫을 이용하더라도 어떤 단원에 무슨 문제를 갖고 올지는 내가 큐레이션을 하는 거고,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이쁜 포맷,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팔로우하기 편한 약간 DB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해주는 게 그럼 매스플랫이라서. 조교들이 다 사라지겠네요. 조교들이 과거에 그렇죠. 원래 1차적으로 필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 강사분들이 거기서 픽했던 건데 사연산업 매스플랫 때문에 그럼 이제, 사연산업이 된 이제 조교. 무료 수업을 못 듣겠네요. AI 저거들. 조교. 네. AI도 어. 없어지는 일자리 중에 하나네요. 슬프다. 그렇죠. 또 그거가 또 그 네. 디벨롭이 되면 뭔가 네, 또 다른 그렇죠.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네. 아니 그 놀이 언급해서 신기한 게 놀이도 2012년에 4억을 투자받았는데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왜 비공개로 투자를 하지? 왜 못 그거는 뭐 밝힐지 서로 궁금하긴 하네요. 약간 아름아름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로 작을 때. 아마 그 규모가 4억인데? 작아서 그렇고 규모가 네? 작아서. 놀이는 2012년에 4억을 받았는데요. 크진 않은 거 아니에요? 10억 이상, 20억 시- 이상. 아니, 시드로는 네, 4억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대로 매스플랫이 문제은행 형식이다 하면 놀이는 대교로 엑싯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교로 인수합병 M&A를 했죠. 요거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최근 몇 년간 뭐 교육 쪽 에듀테크 얘기하면 놀이가 빠지지 않고 나왔고 네. 뭐 실제로 엑시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성공한 인상적인? 인상적인 성공한 스타트업인데 네.
사실 그 놀이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요? 결국은 좀 이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놀이 잘한대, 잘한다더라, 맞아요. 잘 나간다더라, 어. 걔네 뭐 하는 데야 이러면 거기 뭐 수학 관련 스타트업이야라고만 해서 실제로 여기가 뭐 어떤 그거를 만드는지는 거의 클래스팅하고 비슷하네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클래스팅이 한 400만 거의 500만에 어. 육박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클래스팅은 그래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클래스팅은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어. 그러니까 클래스팅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이거나 그쵸. 학부모가 아니면은 잘 모르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교육 콘텐츠 공급했던 업체고요. 특히 약간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계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 수학이라는 건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그리고 유형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거를 어떻게 푸냐가 좀 관건인 부분에서 놀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게임에 최적화돼서 좀 풀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레벨업하는 형태로 해서 와우. 그런 수학 문제도 풀고 개념도 이해하고 하면서 성장시키는 이게 해외에서도 좀 미국에서도 뭐 터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했고 그래서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유명한. 네, 훨씬 유명하고 지금도 아마 미국 시장에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을 거고 사실 2012년도에 설립을 해서 당시에 뭐 글로벌 인공지능 수학 교육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수학 교육 콘텐츠를 계속 찍어내고 이제 그거는 뭐 인공지능이다 해서 이제 어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취약하니까 이거 좀 더 공부해야 돼요 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온다거나 하다가 2014년도에 대교랑 이미 한번 그 수학 콘텐츠 공급 M&A가 아니라 그 계약을 전략적 계획을 맺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 일을 하다가 2018년도에 결국 대교가 인수를 하는 거죠. 그 여기 회사 그 글로벌을 지향한 것 같은 게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아예 한국어 서비스를 안 하네요. 네, 지금은 네. 아마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약간 카더라인데 그 놀이가 그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좋은 구조일 수 있는데 그 소수의 되게 핵심 인력들이 여차저차해서 잘 되고 있었고 그 대교랑 사실 전략적 제휴를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사실 M&A 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약간 곧 우리는 그 M&A 될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교인이야?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 어차피 뭐 이제 잘 될까 그 엑시트 할 수 있어. 엑시트 할 수 있어가 좋은 측면이고 안 좋은 측면으로는 우리 뭐 엄청 큰 대박은 아닌데 조금 있으면 중박은 돼라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얘기를 들려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좋다 안 좋다. 자,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에듀테크도 이렇게 다양하고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 3가지 정도 매스플랫, 놀이 그리고 콴다까지 한번 해봤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조사하기 전에는 오히려 수학 에듀테크가 더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문제 유형을 나눌 수 있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풀기가 더 쉽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없어서 전 놀랐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저도 첨언을 하고 저도 조사하면서 생각할 건데 이게 확실히 영어 교육이랑 다른 게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대상 한정돼 영어 있죠. 교육은 사실 성인까지. 대학교 대학생들, 취준생,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일반 성인까지 커버가 그쵸. 되고 수학은 고등학교 하면 끝이에요. 맞아. 그리고 더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스포자. 네, 숫자만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네. 다르다. 시장 규모, 그러니까 시장 타깃 자체가 다르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쵸.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약간 공익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창출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학교를 상대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초중고 학생들의 어떤 학원 그 사교육 쪽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약간 수학은 그런 제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사교육이 전 수학이 영어보다 더 발달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영어는 좀 엄밀히 말하면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서 사실 이제 뭐 대치동 이런 데도 보면 그냥 방학 때 차라리 외국 나가서 한 달 살고 뭐 아니면 6개월 살게 하면 영어는 바로 습득이 되는데 수학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어서 사교육이 수학이 훨씬 발달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에듀테크 쪽으로도 많이 안 넘어온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미
깔려 있었던 교육 대기업들인 거예요. 교육 대기업들은 어차피 그 상대하는 그 타겟군이 비슷하다기 때문에 이런 에듀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나오면서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를 인수한 케이스긴 한데 뭐 교원 그룹, 그러니까 구몬 만드는 교원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구몬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재능도 있고 웅진 싱크빅은 AI 수학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 하고 그러네요. 있고 이미 국내에 많이 깔려 있었던 교육 대기업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제 약간 수학을 그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는 조금 우리가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콴다나 매스플랫 BM을 보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 데이터베이스는 쌌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학생들이 그 가입할 때 그거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네네. 저작권 문제 해결되고 이게 네트워크 효과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수학 쪽 에듀테크는 어느 한 승자 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들더라고요. 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영어 수학을 공부하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또는 직무를 할수록 이게 사회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직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뭐 팩캠이라고 얘기하는 패스트 캠퍼스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스트 캠퍼스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패스트 캠퍼스는 뭔가요, 여러분? 온라인 교육 업체, 성인 교육을 처음부터 성인 교육 타겟으로 만든 온라인 그렇죠. 직무 교육 업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시작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었고요. 맞아요. 오프라인이어서 어떻게 기존에 없었던 거기 직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과거 경영이나 마케팅 이렇게 딱딱한 교과서적인 방식이 아닌 나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실적으로 스타트업 씬에 있으신 분들이나 맞아요. 아니면 그런 테크적인 특히 개발 쪽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쪽에서 분들 데려와가지고 교육을 했었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 집체 교육. 네, 집체 교육 같은 형태로 했었고 그러면서 또 그 회사 자체의 네트워크 이런 것도 아주 그 취업 연계까지 했던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좀 발전해서 온라인 강의까지 그쵸. 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언어 쪽도 하고 있어요. 뭐 패스트 영어 원이라고 쪽이 네. 영어 뭐 중국어 이런 쪽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기존의 기업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휴넷이나 멀티 캠퍼스라고 얘기하는 직무 교육만을 하는 B2B 서비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도 변하고 또 개개인의 자기 개발을 필요로 하고 뭐 그다음에 워낙 다양한 잡이 뭐 데이터든 뭐 디자인이든 다양한 잡이 생기다 보니 개개별로 직무 교육을 받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패스트 캠퍼스 같은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처음에 스타트업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니즈가 있잖아요.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기획이면 기획, 뭐 회계면 회계 이런 쪽에 대해서 그렇죠. 딱 적합하게 공부를 시켜주고 학습을 시켜주는 곳이고 뭐 실제 그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곳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 대표분이 저희가 다 여러 번 언급했던 박지웅 대표님이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패스트 캠퍼스. 이름도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트랙 아시아에 있는 맞아요. 계열사. 예. 이게 결국은 대기업이었으면 이제 직무 교육을 기업 내에서 소화를 그렇죠. 했을 텐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아웃소싱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기업 내에서 이제 뭐 몇 년 차들 뭐 대리 교육 시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스타트업에서 원래는 소화를 했어야 될 그 직무 교육을 모아서 이제 패스트 캠퍼스를 만든 거죠. 맞습니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쵸, 뭐 그쵸. 엑셀 활용법, 구글 애널리틱스 보는 법, 맞아요. 뭐 모델 마케팅 뭐 마케팅 하는 뭐 하는 거 이제 이런 건데 뭐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패스트 캠퍼스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점점 이제 뭐 확대가 되면서 이제 취준생 분들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트업에 가려면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고 그래서 이제 패스트 캠퍼스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불안하면 일단 결제부터 하죠. 그쵸. 공부해야 된다 가격이 이러면서.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싸지가 않아요. 않은 게 안 비싸죠. 싸요. 네.
굉장히 엄청 비싸죠. 비싸요. 하긴 비싸고. 근데 또 이제 패스트 캠퍼스를 보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좀 뭐 독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러니까 다르죠. 왜냐면 그러니까 음. 일반 뭐 진짜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해서 그렇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 성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분들이 대부분 현업다들 맞아요. 뭐 어디 뭐 회사 대표라든가 어디 마케팅 CMO 다신 분들 뭐 이렇게 했는데 암 얘기해 초반에는 그랬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은 강사를 굉장히 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패스트 캠퍼스는 뭐 맞아.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패스트 캠퍼스 플랫폼에 결국 들어오는 강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해주시면 되게 좋은 그 그렇죠. 돈값을 경험치를. 하는 예. 그런 수업이 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현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가르쳐주는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 컨트롤을 패스트 캠퍼스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그쵸, 거죠. 그쵸. 선생님을 캠퍼스에- 양성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패스트 캠퍼스에서 집중하는 거는 수강생 모집까지. 아. 그러니까 강사를 좀 빵빵한 사람들을 좀 섭외를 하고 이제 그 강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이제 비싼 돈을 들이는 수강생들을 많이 모으는 것까지가 패스트 캠퍼스가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뭐 모집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패스트 캠퍼스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하기로 또 유명해서 그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비싼 단가의 수업을 그렇게 잘 끌고 왔다고. 아. 예. 왜냐면 또 박주영 대표님 숫자를 또 중시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셨대요 진짜. 마케팅 팀한테 얘기할 때도 광고 소재 100개 만들어. 광고 뭐라고요? 광고 소재 100개 만들어. 광고 그래서 소재? 그걸 다 돌려보면서 실제적으로 효율 나오는 쪽에 집행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 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건너건너 아는 분이 팩캠 마케팅 아. 출신이셔가지고 얘기를 몇 번 전에 일단 갈려 넣어서 나온 게 많고 맞아요. 또 그만큼 좀 약간 뭐랄까 주먹구구식 맞습니다. 굉장히 허술한 점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막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거든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다르죠. 맞아요. 경력이 많다고 잘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아. 아는 분이 최근에 올 상반기에 그 개발자 과정을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들었는데 하는 첫 마디가 근데 어디 현업인데 거의 시간 맞춰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업무 끝나고 오니까 현업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와서 수업한다고 그런 얘기를 근데 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쪽 시장에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저는 사실 이제 패스트 캠퍼스를 듣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돈으로 가시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링고님이 저거를 물꼬를 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회사 돈으로 조심스러워요. 받아서 이제 교육을 들어가는 거는 전 뭐 그쵸. 법인의 돈은 당연히 네. 써줘야죠. 와인 그러기도 아신데, 하고 네. 거기에서 또 이제 그걸 약간 크레딧으로 회사에서 인정해 준다면 이런 데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네트워크를 또 쌓을 수도 있긴 해요. 패스트 캠퍼스 그렇죠. 같이 현업자분들이 맞아요. 수업 맞아요. 들으면서도 친해지고 아니면 이제 강사분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그 강사분들이랑 명함 한번 주고받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맞아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취준생분들은 절대 전 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취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패스트 캠퍼스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믿거패라고 해서 네. 패스트 캠퍼스 출신하면은 약간 좀 안 좋은 딱지가 믿고 거른다. 붙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강사나 클래스마다 좀 다르지만 워낙 이게 이제 급성장하기도 하고 QC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업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더 비싸죠. 취준생 입장에서 저는 오프라인 강의도 저도 비추인데 온라인 강의는 기초 베이직은 들만하다. 추천할 만하다.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들으면 돈이 아까울 가능성이 높다. 너무 케바케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전문 강사분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여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업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알 것 같아서 도움이 되고 뭐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본업이 있고 이건 약간 부수적인 어떤 부수입적인 요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얘기 들었던 거에서는 그냥 그 당일날 오전에 부랴부랴 교육자를 만들어서 그날 뭐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체계적인 교육이라던가 어떤 진짜 지식 습득을 위한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팩캠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인프런이라는 데도 네. 인프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거기는 좀 약간 개발 쪽이 포커싱이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확실히 단가가 엄청 싸요. 거의 한 10만 원
또 없는데도 잘 없고 거기는 약간 좀 쪼개서 단원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챕터? 코드 챕터 같이 그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쪼개서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팩캠에 들려고 하면은 또 특히 오프라인 가면은 터무니없이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프랩 인프런. 인프런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T 기술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회사인 걸로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무 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다 보니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마치 이제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20세 미만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25세에서 50세 사이에 이제 직무 교육은 2천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대단하다.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 시험 교육 시장은 물론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수 자체가 지금 현재 직무 교육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 그러다 보니 팩캠이 아주 급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재취업, 재교육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물론 52시간대고 이런 성교육 시장이 확 늘어났잖아요. 보통 52시간 되면 사람들이 쉴 거다 놀러 다닐 거다 했는데 오히려 이런 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거 보면 근데 취미 시장도 네. 그만큼 지금 취미 많이 시장은 그렇죠. 커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직무 교육 시장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직무 교육은 사실 52시간도 영향을 끼치지만 약간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다음부터 경쟁도 맞아요. 시작했어요. 네, 계속 그리고 뭐 우리가 되는 것 털고 같아요. 있는 스타트업 씬 자체의 어떤 파이도 많이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생각도 좀 변화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꼭 우리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떤 영역을 위해서 짰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이쪽도 않나. 약간 공포 마케팅이 작용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거기 있을 거야. 뭐 이직해야지. 연봉도 너만 올려야지. 너만 안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이 통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에서 맨날 뭐 배운 애는 너보다 빨리 퇴근한다 이런 거 되게 마케팅 그 패키지 맞아. 뭐 책들도 업무 효율 칼퇴족만 나만 모르던 뭐 칼퇴적인 비밀. 김대리는 왜 맨날 칼퇴할 수 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놈의 김대리.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업무 자동화. 뭐 아니 이런 근데 쪽. 봐봐 그거 벌써 우리도 뇌리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네. 마케팅이 되는 거지 소구가 되는 그렇죠. 거지. 슬픕니다. 머리에 남았다고 해서 그게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공한 마케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마케팅 팀장님 다우신. 맞습니다. 등 돌리고 얘기하잖아요. 나와서. 다리도 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직무교육의 큰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크는 뭔가요? 네, 영어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라는 약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맞아요.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활발하고 그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무크를 만들어서 많이 사회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 뭐 공유? 하버드에서 그쵸. 하는 어떤 뭐 일련의 수업들을 우리나라 동영상 강의 하듯이 이렇게 오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수강할 수 있게 하고 일부 과목에서는 뭐 서티피켓을 주는 형태로 해서 이걸 확대하려고 해서 당시 무크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대파란이다, 파괴적 혁신이다 해서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 인간은 나약한 것 같습니다. 왜죠? 이게 저도 무크 처음 나왔을 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교육이 뭐 교육의 평등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 것들로 갈 줄 알았는데 실상 그거를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개개인이 듣기가 되게 어려운 게 강제성이 사실 전혀 없기 때문에 듣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 또 대학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정말 대학 교육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냥 정말 순수한 그렇죠. 학문적인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그런 수업을 들을 텐데 그런 것들의 그 욕망이랄 게 사실 되게 크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될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게 확 떴던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클 샌더슨의 저스티스 정의는 정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 책에 한 그 마이클 샌더스 강의를 코세라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크가 확 유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무크를 처음 한 게 K무크라고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K무크라고 해서 특히 이제 방송통신대학교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방송통신대가 그 말도 안 되는 화질로 TV에다 송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너무 옛날스러운 것들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항상 타이틀을 K무크라고 달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 들을 또 무크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 무크에 되게 한번 해봤던 게 통계청에서 통계 관련된 수업을 공짜로 뭐 무료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R이나 이런 것들 기본 강의를 통계청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게 최근이네요. 있어요. 네, 아니면? 그래서 그걸 그냥 만약에라도 뭐 취준생 많이 듣는다고 하시니 그런 것들을 이제 총 하면은 뭐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팩캠이나 이런 데서 듣는 거나 이거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는데 이런 거 그쵸. 들어보시면 이 무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마지막으로 네, 저 마지막으로. 그것만 아마 네. 그러니까 무크에서 이어서 음. 소득 공유 후불제? 아, 네. 맞아요. 소득 공유 후불제라고 그게 뭔가요? 미국에서 뜨고면서 국내에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소득 공유 후불제로 ISA라고 아. 인컴 쉐어 어그리먼트라는 제도입니다. 인컴 쉐어 어그리먼트라는 네. 제도, 뭐 어떤 시스템 네. 뭔가요? 이게 처음 시작됐던 이유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항상 개발자 부족에 시달려서 어떻게 하면 개발자를 양성해 볼까 싶다가 보통 개발자 교육도 아까 저희가 팩캠 얘기했듯이 미국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보통 그런 영역에 접근하기 힘드니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네. 실제로 취업이 됐을 때 그 취업의 취업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수업비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후불제 시스템인 거죠. 교육을 선 듣고 네. 후지급 시스템. 근데 지급은 진짜 취업 연계가 됐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가져간다.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그런 그 취업 창출도 하고 고용 창출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 뜨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커지려고 하는 게 네. 실제적으로 람다 스쿨 같은 경우는 구글 벤처스랑 Y 컴비네이터랑 피터 틸 저희가 아는 제로투원의 피터 틸과 그다음 우리 그 잡스 형님의 연기하신 애시든 커처 분이 330억 투자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고 무슨 스쿨이요? 람다 스쿨. 람다 스쿨. 네. 그 미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뭐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학교 독립 만세, 그다음 학생 독립 만세, 네. 그다음 뭐 코드 스테이츠 뭐 이런 데들이 국내에 있는 그런 소득 공유 후불제 기업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배워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학생이 학생만의 힘으로 원하는 배움을 누리는 그날까지 학생 독립 만세라는 학생 독립 만세의 어떤 그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부할 때 하자 뭐 이런 얘기로 ISA라는 시스템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얘기하세요. 학생 독립 만세의 얘기하고 싶은 게 거기서 사이트를 보면 대학생 신용 등급은 5등급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5등급의 부도율이 2.5% 되고 대학생 P2P 대출을 할 때도 부도율이 2에서 3%가 되는데 학생 독립 만세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올해 6월까지 부도율이 0.2%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도율도 맨 처음 시작한 한 명이 계약서를 잘못 써서 그냥 부도 처리한 거라고 부도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그 말은 하고 있어요. 상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오늘의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없고 교육은 시켜주고 그다음에 과정이 끝났을 때 이쪽에서 취업 연계까지도 내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취업이 됐을 때는 연봉을 내가 5천을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제 여기 계약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한 약간 학자금 대출? 수익 수령액은 3천 정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겠지만 네. 너무 양아치다. 5천 했는데 그렇지, 야, 그렇죠. 초반에 5천이에요. 어쨌건 네. 2019년에 20억 매출을 예상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 부도율에서 약간
허수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이건 채권의 개념을 봤을 때 채권이 돈을 못 받으면 부도율이잖아요. 근데 채권을 얼마 동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만기가 엄청 만기를 길게 잡으면 부도율이 굉장히 만기 30년이야. 그렇지. 한 명. 그럼 아직까지 계속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이거 생긴 지 그렇죠. 얼마 안 되지 않나요? 네, 얼마 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냥 저는 여기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진짜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와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교육 커리큘럼이 대부분 개발에 좀 치우쳐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란다 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코드 스테이트도 그렇고 약간 개발자 어떤 그 부족에 의해서 그냥 나온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짧게 다른 거 또 하나 하세요. 그 혁신 대학이라고 그 미네르바 스쿨이랑 그 네네. 에꼴 42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 대학교 들어가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 들어갈 때 뭐 입학원서에 뭐 집안 배경이나 아니면 미국의 입시 시험인 우리 수능 같은 SAT나 이런 거를 적어야 되는데 이 창업자 분이 하신 말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SAT 고소득은 곧 학생이 부여하다는 뜻으로 미리 써서 내는 에세이 역시 입시 카운슬러와 학부모의 합작이다. 미국도 어. 스카이캐슬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없애고자 이분이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뭐 교육 같은 부분이 좀 특이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SAT도 안 하고 자기만의 그런 입학 방식을 따르는데 하버드보다 이건 좀 모르겠는데 하버드보다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교라고 조금 와. 홍보가 돼 있고 경쟁률이 잘하네. 10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디가 100대 1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공통은 100대 1이고 그래서 뭐 최고의 교수진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글로벌 체험을 할 수 있대요. 각 나라별로 있는 그 미네르바 스쿨을 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를 가가지고 매일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강의실에서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약간 소규모 세미나 형태로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교수님이 예를 들어 뭐 발제하면은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식의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신개념 방식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글로벌 대학교 버전 같은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에꼴 42는 또 재밌는 게 프랑스 그러네요. 회사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IT 인재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그 프랑스의 어떤 이동통신사 회장이신 분이 설립한 곳으로서 세계적인 네. 예, 산무래요. 여기 키워드가 뭐가 산무냐면은 강사, 교재, 학비. 여기는 학비가 무료예요. 아까 그 미네르바 스쿨은 학비가 뭐 연 3만 달러인데 에꼴 40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없고 네. 뭐 표현으로는 수영장 선발 과정이라고 이렇게 큰 강의실에 컴퓨터만 쭉 맥북 쫙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맞아요. 자기네끼리 코딩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뭐 토론하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약간 엄청나게 자율도를 주면서 스스로 업무 업무 뭐라고 할까 해결 능력 그런 걸 기르게 하는 그렇죠. 그런 네 그렇죠. 국내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럴 수 네. 따라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그렇죠. 근데 아마 에꼴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발자 중심 맞아요. 그렇게 됐고 맞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 예전에 우리 이희 선생님께서 10만 양명서를 지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개발자 10만 양명서. 우리나라도 개발자 10만 양병설 필요하다.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예를 해커 양성 네, 원래 10만 옛날에 양병설 해커 있었죠. 10명 양방실 있었죠. 근데 개발자 더 필요하죠. 아쉬운 네. 거는 이제 에꼴 42의 유일한 제약이라면 바로 만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대단해요. 저 그럼 내년에 지원할 수 있네요. 빨리 지원해야 이제 되는데 올해 18세 붙은 거죠. 그럼 내년에 이런 전 여유롭네요. 열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자, 제한을 철폐해야 됩니다. 너무 유일한 제약이라고 써놨지만 너무 크리티컬한 제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교육 관련된 에듀테크 지난번에 이어서 2편까지 좀 해봤고요. 물론 저희가 준비한 건 지금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3편 해야 되나요? 네, 진짜 근데 3편을 한번 그러다 보면 샤워아웃 하고 싶은데 몇 군데 더 있는데. 네, 털고 싶은 데가 많지만 또 저희가 이제 또 엄선해서 저희가 또 막 다 털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털고 싶다 또는 털리면 당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 후기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기꺼이 한번 같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해볼까요?
그럼 저는 마무리 발언 대신에 네. 몇 군데 샤웃아웃만 좀 하고 네, 좋아요. 그래서 에그번 문강균 대표님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여기는 AI 챗봇으로 언어를 배우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팅 같은 데도 되게 잘해요. 근데 여기 수익화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초중고 그 학부모 학생들 그 선생님들 그 커뮤니티가 되게 제일 큰 곳이라서 이렇게 요즘 우리 예전에 그 깜지라 그러죠. 깜지라 그러나 깜지가 아니라 그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하지 마. 가정통신문 같은 거. 갱지. 갱지. 알아 그 단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박물관에서 보기만 해가지고 갱지 같은 데도 가정통신문 주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엄마 부모님들이 그렇죠, 어플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뭐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스마트폰이랑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서 참 많은 모습이 바뀌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에듀테크 응원합니다. 저도 에듀테크 기업 조사하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별별 플랫폼이나 아이부키, 저도 점프나 에누마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언제 한번 같이 시간 되면 같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네. 다음 우리 링고님. 네, 학생동님 만세 화이팅입니다. 만세! 자. 네, 전 이번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 이러닝 산업 발전법이란 걸 제정했대요. 근데 이게 아직 그쪽에 변화가 없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분들 화이팅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직무 교육을 하는 저로서도 저도 좀 번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면서 저도 번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1레피 1댓글 뭐 요즘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계속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30개 댓글, 오디오 클립에서 300개 팔로워, 구독자, 그다음 팟빵에 3,000 구독. 333을 이뤄서 저희가 공개 방송으로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에 관한 이슈를 이슈스 썸털마에서 교육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